주산천하 결국에는 가치는 발현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consultant 테드마가입니다. 자, 우리의 빼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잘 냈던 우리의 빼노션이 추가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빼노션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아니 빼노션 실적 영향 없는 까닭은 자 반토막난 벌크선 운임에도 빼노션이 실적 영향이 없다 보면 3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벌크선 운임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지난해 말부터 치솟았던 해운 운임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 일각에서는 국내 벌크선사 빼노션이 고운임에 힘입어서 올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운이나 하락이 4분기에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철강선 석탄 곡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운임지수가 발틱 운임지수 BDI가 이달 들어서 뚜렷한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BDI 지수는 2430을 기록하면서 전날 2591보다 161이 내렸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 1374를 보였던 BDI 지수는 지난해 10월 7일 5650까지 치솟았습니다. 9개월 만에 4배 이상 급등을 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하락 7일에 2718을 보였던 그래서 3번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보면 중국이 철강 감산과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보고 있고요. 전체 벌크선 물동량 가운데 철강선과 제철용 원료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수준이고 그 가운데 70%가 중국의 수출인 물량이다. 그래서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베이징의 파란 하늘 조성을 위한 베이징 블루를 추구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을 위한 철강 감산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베이징 때 보면 정말 맑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철강 너네들 줄여라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보면 베이징 또 올림픽 또 지나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난달 기준 철강사 수입량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14.2 줄어든 9,161만 톤에 그쳤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감산과 원자재 수출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가열 상태인 벌크선 운임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서 실적 보면 따블이죠. 보면 204% 어마어마합니다. 뭐 따블이죠. 보면 그렇게 해서 1913억 원 분기 영업이익이 1120억으로 13년 무려 13년 만에 지난해 2분기보다 70% 늘어나면서 시장의 전망은 한 20%로 정말 어떤 낮게 봤는데 2분기보다 70% 늘어난 이런 어떤 부분은 굉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호실적을 거둔 것 반대로 최근 빼노션의 주가 연일 하락했던 그래서 빼노션은 코스피 시장의 전일보다 1.09 60원 내린 5,440원을 거래를 마친 부분이 된다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빼노션의 경우 지난 8월과 9월 항만적재로 선박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기를 이용해 이미 연말까지 대부분의 화물 계약을 확보해서 계약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에 준할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BDI는 2,500선 정도에서 운임이 받쳐주면서 선사들이 대부분 흑자가 나온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대규모 영업 흑자 정도는 아니겠지만 BDI가 2,000에서 2,500선 유지가 큰 어려움 그런 부분 먼저 계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4분기도 실적 좋게 나오면 이거는
페노션에 대한 부분 지금 바닥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보면. 자, 대차에 대한 부분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쇼커버를 딱 쳐주고 있네요. 보면 다 도망가잖아 이제.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센스 클라만 형이 센스 있게 얘기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투기는 본능적인 희열을 제공한다. 정말 근데 형들아 근데 투기와 투자는 이게 좀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면 항상 그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투기는 본능적인 희열을 제공한다. 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느리게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는가? 또한 투기는 대중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동질감 속에서 유한이다. 그래서 많은 숫자로부터 확신을 얻는다라고 센스 클라만 형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부분도 참 보면 형들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져. 저도 2004년부터 주식쟁이로 있으면서 빨리 1억 천금 오직 1억 천금 나에겐 1억 천금이야 뭐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투기는 본능적인 희열을 제공하고 여기서 좀 제가 초반에 많이 투기에 빠졌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죠. 근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투자의 본질을 이해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느리게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좀 느리게 부자가 되는 길이 더 편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투기는 대중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동질감 속에서의 유한이다. 많은 숫자로부터 확신을 얻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천천히 부자 되는 길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고 합니다. 보면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더 우량한 페노션에 대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으며 자 고레카와 길조형이 얘기했던 종목은 수면 하에 있는 우량주를 고르게 느긋하게 기다릴 거 그런 점.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페노션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히 오히려 더 좀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주봉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등에 대한 모습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뭐 실적이 받쳐주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실적대로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움직인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보면 너무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다가 눌려주는 힘을 굉장히 좀 모아주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자 1봉에 대한 부분 뭘까요? 1봉에 대한 부분 침체권에서 이렇게 좀 과도한 침체권이 이렇게 있죠. 보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8,920원에 대한 부분에서 과도한 하락선에서 여기에서 거래량 터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세게 올려주는 우리의 페노션의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은 다시 한번 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